자, 7번입니다. 7번. 이어서 필기하면 돼요. 가정법에. 자, 7번. 자, 주의해야 할 가정법. 자, 고등학교 가면 여기가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자, 첫 번째는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자, 첫 번째로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맞다. 자, 가정법에서 if가 생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법에서 if가 생략될 수 있는데 if가 생략되면 자, 주어 동사가 도치된다.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if I were you. 자, 만약 내가 너라면 자, I would take the subway. 자, 지하철을 탈 텐데. 만약 내가 너라면 지하철을 탈 텐데. 자, 우리 배웠죠, 그죠? 자, if 주어 과거 동사, 주어 조동사의 과거 동사원 이렇게 나오면 가정법 맞잖아, 그죠? 자, 여기에서 if가 생략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주어 동사 도치된다. 그래서 were I you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틀린 게 아니야. 자, were I you 이렇게 나오면 이게 틀린 게 아니라 가정법인데 if 생략해서 주어 동사 자리가 바뀌어 버렸구나 라는 걸 우리가 캐치해야 된다는 얘기.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이제 이게 좀 더 어려워. 자, if you should meet 잠깐만요. meet가 아니라 자, meet 맞네요. 제임스. 잠깐만요. 요거는 좀 일단 됐어요. 자, 이게 한번 볼게요. 자, 쓰고 한번 봅시다. 자, 만약 너가 제임스를 만난다면 자, please let me know 내가 알게 해라 뭐 이렇게 되는데 일단 요것도 우리가 여태까지 배운 형태는 아니지만 가정법의 범주에 들어가요. 사실 가정법 현재 뭐 이렇게도 나오는 게 있는데 이제 헷갈릴 수 있어서 일단 요거는 여기서 이제 다루지 않는 게 사실 좋은데 그래서 아까 조금 이게 왜 나왔지 싶었었거든요. 근데 일단 요것도 가정법은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서 if가 생략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should you meet James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리고 여기에 밑줄 그어놓고 여기에다가 밑줄 그어놓고 얘를 이렇게 빼놔요. 여기에 밑줄 그어놓고 얘를 빼놓는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뭐를 고르기가 쉬워요? 뭘 고르기가 쉬워? 접속사 고르기가 쉬워. 근데 여기는 should, if가 생략돼서 should가 들어가는 자리야.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나오면 이제 어렵게 나오는 건데, 일단 오늘은 너무 어렵게 가지 말고 일단 가정법에서 if가 생략되면 주어 동사 자리가 바뀐다 정도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거 하나 챙겨보시고. 자, 두 번째, 혼합가정법이라는 게 있어. 혼합가정법은, 자, 가정법, 그러니까 과거 완료의 앞부분 플러스 가정법 과거의 뒷부분이야. 이렇게 합쳐놓은 게 혼합가정법입니다. 가정법 과거 완료의 앞부분, 가정법 과거의 뒷부분을 합쳐놓은 게 혼합가정법입니다. 자, 그래서 형태가 어떻게 되냐면, 자, if 주어 과거 완료의 앞부분이니까 had pp, 컴마. 원래는 주어 다음에 조동사 다음에 have pp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 근데 요게 아니라 뒷부분이 뭐가 나온다? 조동사의 과거 동사 원형. 요게 나온다는 거죠. 여기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냥 would 쓸게요.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합쳐놓은 거야. 혼합해놓은 거야. 앞에는 가정법 과거 완료, 뒤에는 가정법 과거를 합쳐놓은 거야. 왜 이렇게 합쳐서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 말할 때 있잖아. 아, 그때 열심히 공부했었다면 지금 뭐뭐 할 텐데,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 그죠? 아, 나 그때 공부 열심히 했다면 지금 서울대에 다닐 텐데,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 말 하잖아, 우리. 아, 그때 이거 했으면 지금 이렇게 할 텐데, 과거에 했으면 지금 이렇게 할 텐데. 그죠? 가정법 과거는 뭐예요? 자, 가정법 과거는 뭐뭐 한다면 뭐뭐 할 텐데요. 그죠? 완전 현재. 가정법 과거 완료는 뭐뭐 했다면 뭐뭐 했을 텐데. 완전 과거야. 근데 혼합가정법은 뭐예요? 과거에 뭐뭐 했다면 지금 뭐뭐 할 텐데. 우리가 그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써요. 그래서 해석이 어떻게 된다? 자, 뭐뭐 했다면, 뭐 했었다면 지금 뭐뭐 할 텐데. 자, 여기는 과거가 되고 여기는 현재가 되는 그런 가정법이 바로 혼합 가정법이에요. 자, 예문 하나 써보면, 자, if I hadn't eat that much, I feel. 자, 잠깐만요.
조동사 갑자기 I would not feel sick. 썼어요? 자, 해석 한번 해볼게요. 자, 만약 내가 that 뭐치 하면 that이 부사로 쓰이면 뭐 그렇게 많이 이렇게 that이 부사로 쓰이면 뭐 그렇게 이 정도의 뜻이야. 그래서 만약 내가 그렇게 많이 먹지 않았다면 자, 나는 지금 아프지 않을 텐데 이렇게 되죠. 그죠? 과거에 그렇게 안 먹었다면 지금 아프지 않을 텐데 이 얘기는 겁내 먹어서 지금 뭐하다? 아프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 이렇게 혼합 가정법을 쓸 수가 있다. 이거 만약에 직설법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뭐 as 뭐뭐 때문에 as I 그 다음 뭐 써야 돼? as I 그렇지 ate 그렇지 that much 자 I 자 이렇게 우리가 현실 문장으로 바꿀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혼합 가정법이고요. 자 마지막 자 3번 자 부문인데요. 가정법 부문이요. 자 그냥 잠깐만요. 요거 정확하게 씁시다. 가정법 부문.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자 영어로 만약 뭐뭐가 없다면 이런 표현. 자, 보세요. 자, 만약 뭐뭐가 없다면 이런 표현을 이게 구문이니까 뭐야? 정해진 표현이 있는 거예요. 자, 어떻게 쓰냐면 if it were not for 명사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명사인 거야. 다음에 주어 다음에 would 다음에 동사 원형 뭐 이런 식의 문장이 나오겠죠. 자, 만약 명사가 없다면 이 표현 어떻게 한다고요? 야, 이럴 수 있잖아. 야, 만약 공기가 없다면 모든 사람은 숨을 쉴 수 없을 텐데. 이런 말 할 수 있죠. 그 표현 어떻게 한다? if it were not for 명사 이걸로 한다는 거야. 자, 이거랑 똑같은 표현이 뭐가 있냐면 잘 들어. 이게 오늘 제일 중요해 사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if가 생략되면 주어 동사 도치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게 if가 생략되면 were it not for 명사 뒤에는 똑같이 나오겠죠.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요거를 but for 명사 해놓고 뒤에 똑같이 쓸 수도 있고요. 다음에 without 명사 해놓고 뒤에 똑같이 쓸 수도 있어요. 이게 다 같은 표현이야.
자, 만약 공기가 없으면, 자, 다시. 만약 공기가 없다면 사람들은 숨을 쉴 수 없을 텐데, 이거 어떻게 영작해야 될까? 만약 공기가 없다면, if it were not for까지는 그냥 나오는 거야. 자, if it was 하면 안 돼요. 가정법 과거에서는 were만 쓴다 그랬어요. 그죠? 기억나죠? 그래서 if it were not for air, 만약 공기가 없다면, 자, people, 사람들은, 자, 조동사의 과거니까 couldn't breathe, breathe가 되죠. 참. 그래서 people couldn't breathe. 왜 wouldn't는 나오면 안 돼요? wouldn't. 만약에 그 wouldn't를 쓰면 못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래요? 근데 선생님이 말한 거는 뭐냐면 숨을 쉴 수 없을 텐데 뭐뭐 할 수 없다. 요걸 표현한 거기 때문에 couldn't를 쓴 거예요. 숨 쉬는 게 안 될 텐데 뭐 이런 경우 뭐 wouldn't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숨 쉴 수 없을 텐데 이게 맞죠. 그죠? 그래서 자, 만약 공기가 없다면 if it were not for air. 만약 네가 없다면이 뭐야? 만약 네가 없다면 우리는 심심할 텐데 이렇게 쓰고 싶어. 그러면 if it were not for you 쓰면 되죠. 그죠? We would be boring 뭐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보어드가 돼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자, 만약 뭐뭐가 없다면은 if it were not for 명사 이렇게 하고 가정법이니까 그 뒤에 주어 조동사의 과거 맞춰서 써주면 되고. 자, 이 문장을 어떻게도 쓸 수 있다. 앞에 봐. 이 문장 어떻게도 쓸 수 있다. were it not for air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but for air 이렇게 쓸 수도 있고 without air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게 다 똑같아요. 그래서 문법 문제, 중3 문법 문제에 그렇게 나오는 다른 학교가 있었어요. 한글로 만약 공기가 없었다면 우리는 숨을 쉴 수 없을 텐데 이렇게 한글 써놓고 1번 요거, 2번 요거, 3번 이거, 4번 이거, 5번은 뭐겠어? If it had not been for 명사 이렇게 해서 가정법 과거 완료 하나 슬쩍 집어넣고 뭐가 맞아? 이렇게 물어보는 거. 알겠어요? 응? 아니면 뭐 이렇게 낼 수 있죠. If it was not for 이렇게 막 오답으로 충분히 낼 수 있죠. 5번에. 알겠어요? 그래서 가정법은 늘 얘기하지만 이런 거 외워야 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마지막이에요. 오늘 문법. 자, 만약 뭐뭐가 없었다면 자, 이 표현은 영어에서 어떻게 하냐면 자, if it had not been for 명사. 자, 그 다음에 뒤에는 주어 다음에 would have pp가 나와야 되죠. 가정법 과거 완료 이니까 뒤에는 조동사 have pp가 나와요. 그래서 만약 뭐뭐가 없다면은 if it were not for 명사. 만약 뭐뭐가 없었다면은 if it had not been for 명사. 이게 그냥 입에서 툭 튀어나와야 돼요. 만약 뭐뭐가 없다면, 만약 뭐뭐가 없었다면 이 표현들이 쭉 그렇게 나온다는 거죠. 자, 얘는 만약에 어떻게 쓸 수 있어요? if가 생략되면 어떻게 돼? 주어 동사 도치되니까 had가 앞으로 나가요. 그래서 had it not 내시면 나와. not been for 명사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얘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자, 이것 때문에 약간 어려워요. 얘도 그냥 but for 명사 이렇게 쓸 수 있고, 얘도 그냥 without 명사 이렇게 똑같이 쓸 수가 있어. 자, 예문 하나 써볼게요. 만약에, 자, 잘 봐요. But for you. 자, we would have lost. 약간 요거보다는 그냥 fail을 쓰는 게 나겠다. failed the game. 자, 네가 없었다면 우리는 게임에서 졌을 텐데 이거죠, 그죠? 네가 없었다면 우리는 게임에서 졌을 텐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야? 너 때문에 우리는 게임에서 이겼다가 되죠, 그죠? 자, 잘 봐요. 자, 문법 문제 뭐가 나오냐면, 자, 얘를 바르게 옮긴 것은 얘랑 똑같은 뜻의 문장은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면 잘 봐요. But for you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앉아있어. 자, but for you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잘 봐. but for you는 가정법 과거, 만약 뭐뭐가 없다면도 but for고, 그죠? 만약 뭐뭐가 없었다면도 but for야. 그러면 얘만 보면 가정법 과거야, 가정법 과거 완료야. 알아 몰라? 몰라요. 몰라. If it were not for you 해야 될지, if it had not been for you 해야 될지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but for나 without이 나오면 뒤를 확인해야 돼. 여기를 봤더니 뭐가 나와요? 조동사 have pp가 나와. 그러면 앞에가 뭐란 얘기야? 가정법 과거야, 과거 완료야. 얘를 봤더니 아, 얘는 가정법 과거야, 과거 완료야? 과거 완료구나. 이걸 알고 얘를 바르게 고쳐라. 얘랑 똑같은 문장으로 써라. 그러면 if it had not been for you 이렇게 해놓고 나머지 이렇게 써줘야 된다는 얘기야. 이거 이해돼 안 돼? 됩니다. 이해되죠? 이게 하나의 문법의 그러니까 문법 문제의 유형으로 나와요, 이게. 이해돼요? 자, 만약에 여기가, 자, 이거 안 써도 돼요. 자, 여기까지 썼으면 이제 그만 써도 되고. 자, 만약에 요 문장 하나 봐봐. 여기가 이렇게 없고 여기에 이렇게 나왔어. without you. 아니, 여기는 에어 해야 되겠네요. 자, 에어 이렇게 나왔어. 그 다음에 얘를 if로 시작하는 문장으로 고쳐라 했어. 만약에 얘를. 그러면 우리는 뭐를 써야 돼? 이 뒤를 봐야 돼. 봤더니 조동사의 과거, 동사, 원형 나왔다는 얘기는 여기는 가정법 과거가 나와야 돼. 그러니까 뭐를 써야 돼요? If it were not for air. 이걸 써야 된다는 얘기죠. 이해돼? 네. 이게 중요해요. 자, 요게 중요하다. 자, 이게 가정법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들이야. 요거, 이 구문. 이거 외우지 않으면 모르니까 어렵게 느껴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혼합가정법. 앞에는 가정법 과거 완료, 뒤에는 가정법 과거. 만약 뭐뭐 했었다면 지금 뭐뭐 할 텐데. 이렇게 쓰는 혼합가정법. 그 다음에 가정법에서 if 생략되면 주어동사 자리 바뀐다까지가 오늘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자, 수업은 일단 이론은 여기까지 하고요. 141쪽 잠깐 풀어봅시다. 이제 책 5까지 왔습니다. 그럼 숙제로 해봅시다.
근데 저 그 천년만도 못 숙제로 141페이지부터 갔다 오시라고 그러면 집에. 키 지금 빨리 갔다 올게요. 148페이지까지 숙제로 해오고 잠깐 쉬었다가 복귀하겠습니다.